경기도민에게 지금 필요한 정보, 경기연구원이 지금 발표한 핫한 정보, GQG 언더 GRI가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GQG 언더 GRI 시즌2의 김태진입니다. 경기도의 지금을 알립니다. GQG 언더 GRI 시즌2.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태진 씨, 네. 요즘 막 핫한 드라마 있었어요. 최근에 끝난 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혹시 보셨어요? 알죠. 예. 네. 우투더 영투더 우. 네. 뭐 이렇게 했던데 인사를. 맞아요. 기러기, 별똥별, 스위스, 토마토, 인도인, 뭐 역삼역 뭐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어요? 김태진 씨? 오. 안 보셨지요? 딱 걸렸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신입 변호사가 성장하면서 겪는 일들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장애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장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점이 무척이나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분인데요.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신다는 경기연구원 지우석 선임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우석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은 말 그대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또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시각장애인 분들은 아무래도 장애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에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개선을 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게 어느 날 얘기 들으니까 보도블록에 이렇게 시각장애인용 표지도 어느 순간 미관상 이후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그러니까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선진 사회로 가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멀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길에서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 비율이 적은 건 절대 아니죠. 비율로 보면 좀 적죠. 예를 들면 이제 경기도에는 한 시각장애인이 54,000여 명 계신데 네. 54,000명 하면 적지 않죠. 근데 이제 경기도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비율로는 이제 0.4% 정도 돼서 상대적으로는 적어 보이는군요. 그러니까 비율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네. 다소 이제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뭐 그렇다고 적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장애인 혜택이나 정책이 비율로만 이렇게 그렇죠.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데. 그럼요. 네, 정말 그건 참- 훌륭한 사회는 소수를 더 많이 챙겨야 되는 맞으니까요. 사회인 거잖아요. 그럼 경기도에 계신 시각장애인들의 분포가 뭔가 특징이 있을까요? 6, 70대 고령층으로 갈수록 갑자기 비율이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회는 다들 아시다시피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시력 쪽으로 좀 불편하신 분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버스 같은 경우에 우선 버스 노선 번호를 파악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버스가 정차하는 곳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은 비교적 안내 시스템이 잘 돼 있고요. 이제 그래도 시각장애인분들 조사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은 그 출입구의 그 번호가 잘 안 보여서 그 부분을 좀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안내 시스템이 도입되면 좋겠다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개선돼야 될 점이 확실히 많이 있네요. 그러게요. 네. 자, 어떤 점이 개선되면 좋을지 좀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제일 불편한 교통수단으로 지목이 된 게 버스거든요. 버스. 그래서 버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일 불편한 두 가지가 노선버스의 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하고 제자리에 정차를 하지 않는 문제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승차를 했을 때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가 알고 보니까 버스마다 다 달랐어요.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위치를 찾는 그 순간 당황하고 그렇죠. 뒤에 있는 또 승객분들은 줄 서 있는데. 또 눈치를 줄 테고. 그러면 더 당황하고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버스 운영 업체들이
동일한 위치에 이제 교통카드 단말기를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단순하게 개선할 수 있는 문제부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좀 앱 개발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 운영업체, 버스 제조업체,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업체, 그 다음에 이제 시군 이렇게 다들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제안한 정책, 그 다음에 아이디어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협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어떤 시스템이 개발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함께 버스 타시는 분들이 혹시나 어려움에 처한 시각장애인 분이 있으면 네. 좀 흔쾌히 도와드릴 수 있고 좀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인식부터. 그럼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모실까요? 수석 연구위원도 네. 사회의 이해와 도민들의 배려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시각장애인 전용 대기 지점, 오. 시각장애인 우선 대기 지점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네. 내용은 시각장애인 분들을 버스를 타기 위한 대기줄 맨 앞에 세워서 편리하게 우선 탑승하도록 해주자는 취지고요. 그런 것은 사실 노면에 마킹만 해도 되는 정책이긴 하지만 서로 이제 공감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정책도 홍보가 안 되면 사실 무의미하잖아요. 맞아요. 관련된 영상을 찍으신다면 이지혜 씨가 무료로 출연하시는 오케이. 아까 단말기 위치 말씀하셨잖아요. 네. 굳이 시각장애인들이 단말기 위치를 알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좀 편리한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는 건 어떨까요? 맞아, 왜냐면 하이패스. 그런 식으로 하이패스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냥 뭐 되지 않아도 띠딕하고 그러니까요. 올리잖아요. 네, 박사님 너무 할 일이 많아지시는 아니요, 것 같은데. 전 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미 돼 있으니까. 돼 있다고요? 태그 리스 페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앱만 하나 다운 받으시고 네. 그냥 여기 소지만 한 채로 버스를 탑승하게 되면 요금 결제가 되는 거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되게 네.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뭐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 들고요. 네. 자, 이번 순서는 지키지 언더 GRI 시즌2의 하이라이트와도 같은 시간입니다. 구독자 퀴즈 시간인데요. 어떤 퀴즈를 준비해 주셨는지요? 직접 한번 내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해주실 줄 알고 이번 연구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 결제 시스템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접촉을 안 하고 소지만 한 채 이용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태그리스페이, 2번 카카오페이, 3번 삼성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4번 더치페이. 일단은 이름이 길었거든요. 맞아요. 세개 보기 중에. 중에서 이름이 제일 길었던 게 정답 같고 저는 사실 게임 중에 테트리스 제일 좋아해요. 테트리스? 네. 태진이도 테트리스를 좋아하고요. 정답 아시는 분은요, 유튜브 소개글에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번 인사드릴까요? 경기도의 지금을 알립니다. G퀴즈 언더 GRI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저희가 비록 정책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이 정책 제안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도민 여러분들의 배려, 이해, 양해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교통 약자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데 도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제 표현하는지 다 네. 아실 것 같아요. 태진 씨, 집이 없으면 홈리스. 오 시간이 없으면 타임리스. 타임리스? 그래요? 맞는 영어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